코인 왕자입니다. 자, 비트코인이 잘 끝났어요. 이더리움도 잘 끝났습니다. 3% 밀렸음에도 잘 끝났어요. 오늘 처음으로 최근 동안에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갈 때 비트코인 흐지부지하게 갔잖아요. 거의 못 갔죠. 근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좀 다른 방향이 나타났습니다. 비트코인은 가고 오히려 이더리움에 빠졌어요. 이더리움에 빠졌는데 오늘 최종적으로 어제 하루 동안의 지수를 놓고 보시면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좀 눌림폭이 많았습니다. 여기 이제 알트코인 인덱스인데 이렇게 가다 이렇게 쭉 밀려버렸죠. 마켓 쪽은 눌리기는 했지만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가진 않았어요. 그래서 알트코인 하락세가 많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이더리움에 대한 하락세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주도로 해서 빠졌기 때문에 지수도 같이 빠졌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비트코인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5,800만원이 그냥 훅 넘어갔거나 5,790만원에만 끝나도 좋았는데 조금 어정쩡하게 끝났어요. 뭔가 돌파도 확실하게 아니고 그냥 터치 정도.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잘 끝나긴 했는데 한 가지 아쉬운 부분, 이렇게 끝나게 되면 다시 또 5,600만원까지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걸 뭘로 봐야 되냐? 최근 하락에 따른 일시적인 반등으로밖에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조금 뭐랄까 뚜렷하게 뭔가 포인트가 딱 잡혔으면 시장 흐름이 한번 좋게 갈 수 있는 메이저들이나 비트코인 쪽 중심으로 해서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좀 잡힐 수 있을 텐데 그 이 부분이 조금 마무리가 좀 깔끔하지 못해서 조금 아쉽고요. 너무 어정쩡하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3%가 밀렸습니다. 2.99% 하락됐는데 이더리움 이평선을 깔아서 자세히 보시면 5일선과 11선이 이탈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 최근에 이제 여기 올려놨던 420만원에 대한 자리를 다시 회복을 하면 모르겠지만, 회복 못한다고 했을 때는 단기로 400만원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은 차트 흐름으로 봤을 때, 자, 이더리움은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뭐냐면은 이렇게 올라왔다가 봉을 이렇게 만들고 이번에 살짝 봉우리를 또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봉을 만들면 뭐가 문제냐면, 괜찮아요. 괜찮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죠. 그냥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런 거가 이제 매물 저항이 많이 생깁니다. 돌파하려는데 애를 좀 먹을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된다고 하면은 최근에 어떤 뭐 발생됐던 요런 어떤 거래량들에 대한 부분이 크게 나타나야지만이 반등 가능성이 좀 높겠다라고 좀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그냥 짧은 흐름으로 놓고 봤을 때 추세 자체도 이미 상단을 맞고 꺾인 상태이기 때문에 주의를 좀 해야 되는 부분에 있고요. 이더리움이 그동안 알트코인들을 견인시켰고 지금까지 잘 왔어요. 잘 왔는데 오늘 아침 9시 전에 세팅되기 전에 보니까 메이저들이 부분적으로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비트코인이 크게 가지도 않았는데 1%도 안 올라갔는데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왔어요. 그동안 못 갔던 애들이 잘 나왔고, 최근에 단기 고점을 만들어서 쭉 상승 잘 단 애들은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거를 뭘로 이해해야 되냐? 이더리움이 요만큼 왔다는 거는 대부분들의 알트코인들도 어느 정도 반등은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다음에 메이저들도 반등은 나오긴 했지만 많이 반등 못 나왔습니다. 메이저들은 부분적으로 나왔어요. 알트코인들은 거의 한 바퀴를 다 돌았습니다. 한 바퀴는 돌았는데 메이저는 다 돌진 않았어요. 일시적으로 뭐 잠깐 살짝 나온 거, 그 다음에 크게 나온 게 확실하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의 어떤 흐름보다는 비트코인에 대한 중점으로 다시 좀 전환을 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물론 이더리움 빠질 때는 뭐 사 모아가도 되겠지만 짧게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뭐 한 주 두 주 봤을 때는 조금 흐름은 비트코인보다 좋지는 않겠다라는 관점입니다. 자, 비트코인 다시 보시면은 그러면 이제 5,800만원이 넘어간다고 하면은 그림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근데 5,800만원 넘어가지 못하고 종가로 밀린다고 했을 때는 진짜로 일시적인 반등뿐이다 라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추세로 놓고 보기보다는 단기 저항을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저항 돌파를 하냐 못하냐를 기준으로 해서 시장 체크를 해야 되고요. 자, 오늘도 이제 보시면은
저기 아침장에 잠깐 펌핑이 좀 나왔습니다. 이제는 구분을 좀 할 때가 왔어요. 뭔 얘기냐면, 자, 이더리움이 하락세다. 자, 볼게요. 자, 이더리움은 하락세. 그럼 이더리움은 지금 일단은 조금 애매한 구간이다. 어쨌든 비트코인 버틸 때 이더리움 하락은 됐다. 그 포인트인데, 하락될 때 살아있던 코인들이 있어요. 알트코인 쪽에. 이더리움은 알트코인 대장인데 얘 빠질 때 살아있던 애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상승 나온 애들이 있어요. 그런 코인들을 지금 잘 보셔야 됩니다. 상승 나온 애들. 제가 이제 최근에 두 개 코인을 언급드렸어요. 하나는 헌트를 언급드렸습니다. 헌트 거래량이 크지 않으면 다시 갈 수 있다. 어제 1,000원 넘어갔다 왔고 오늘도 아침에 하자마자 펌핑에 갔다 왔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충분히 단타든 뭐 짧게든 먹고 나왔겠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또 폴리메스도 장중에는 갔다 왔습니다. 어제 1,000원을 딱 찍지 못했지만 980원 정도 1,000원을 잡았는데, 그래서 요런 코인들을 잘 봐야 돼요. 왜 메이저가 밀리는데도, 이더리움이 밀리는데도 요런 상승이 나왔을까라는 부분. 물론 980원까지 갔다가 종가가 뭐 900원 좀 살짝 밑에서 끝나긴 했지만, 눌리긴 했지만 상승세를 유지시켜 준 거죠. 상승세가 종가가 9.4%에 끝났습니다. 그러면 잘 버틴 거죠. 약간 오름폭에 비해서. 자, 헌트도 마찬가지죠. 헌트도 종가가 7.6%에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버텨준 애들이 얘네 말고도 또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더리움이 하락할 때 버티고 있는 애들 또는 상승이 나오고 있는 애들, 이 두 가지로 분류를 해가지고 체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모르겠어요. 업비트가 이제 정상적으로 신고는 다 마쳤는데, 상패나 투자 유의 지정이 안 나온다고 한다면 정말 대박에 가까운 운 좋은 시장이 좀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번 주는 이제 다 끝났으니까 다음 주 한 주가 이제 고비죠. 그 고비 기간에 만약에 투자 지정이 나타난다. 그럴 때는 최근에 그림을 좀 만들어준 애들, 급등하고 나서 조정을 받은 애들은 반드시 재펌핑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코인들로 해서 공략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놓고 보니까 이런 코인들이 많지는 않아요. 업비트에서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좀 분별 있게 구분을 좀 해놔야 된다. 반딱 나눠놓고 최근에 갔던 애들, 못 갔는데 시장이 하락됐는데 버텨줬거나 올라간 애들, 요런 애들로 포인트를 잡아야 되겠죠. 그러면 예로 들면 올라간 거 뭐가 있냐? 이번에 많죠. 올라간 거. 그쵸? 시빅 갔잖아요. 이번에 많이 갔다 왔죠. 시빅도. 그쵸? 그 다음에 폴리메스는 아니고, 보라도 아니고 테조스도 단기 반등은 잘 나왔어요. 그쵸? 테조스 잘 갔고, 요것도 저번에 제가 녹화 영상에서 손절가를 좀 잡아 드렸습니다. 충분히 좀 정리가 됐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트론도 단기 반등 잘 나왔어요. 꾸준하게. 그쵸? 그 다음에 세럼이도 굉장히 잘 갔죠. 세럼도 이제 손절을 잡았고 해야 되는 코인이고, 자, 많습니다. 이렇게 헤데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요렇게 많이 올라간 애들, 헤데라도 시총이 작진 않은데 이렇게 많이 갔어요. 근데 고점에서 거래 터지면 뭐라 그랬죠? 양봉이 터져도 팔아야 된다. 혹은 못 판다 싶으면 팔고 일부 비중 가져가고 손절가를 잡든지, 방향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이미 간 애들 말고 다 갔잖아요. 최근에 상승 잘 나왔잖아요. 못 간 애들이 있습니다. 못 간 애들이 있는데 그런 코인들 중에서도 최근에 대략적으로 좀 거래가 잘 붙어준 애들 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코인들을 선별해서 사라는 게 아니고 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분별이 됐을 때 그런 코인들에 대해서 반응이 나오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체크를 해야 되고, 또 이제 많이 있습니다. 오미세고도 잘 갔어요. 굉장히 잘 간 코인입니다. 이번에 뭐 전고점 넘어가지 못했지만 12,000원만 갔다 온 것도 땡큐였죠. 그 다음에 진짜 잘 갔던 거 코스모스.
전고 좀 넘어서. 요것도 짧게 보실 분들은 43,000원 손절 잡자고 그랬고, 조금 길게 보실 분들은 4만원 손절 잡자. 그러면 지금 4만원이 몸통으로 이탈되면요, 팔아야 됩니다. 코스모스는 35,000원까지 빠질 거예요. 밀리면은.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상승을 단 애들은 이제는 보면 안 되겠죠. 예, 보면 안 되고, 신규로 들어간다든지, 내가 다음 주까지는 좀 위험하니까, 9월까지는 위험하니까 뭐 단타나 짧게만 한번 공략해 보겠다, 그런 코인들은 많아요. 많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알려드렸던 거 폴리메스나 헌트가 예시였고, 그거에 걸맞는 코인들로 한번 찾아보셔서 분석을 또 별도로 하신다면, 이번 시장 때 하락돼서 무서울지 모르겠지만 소액으로 단타 칠 만한 코인들은 얼마든지 있다. 급등되고 있는 거 굳이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그쵸? 펀디에서 지금 이렇게 반등 나오는데, 요즘 6%막 올라가는데 또 2,000원 위에, 2,000원 위에서 물리신 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거는 이렇게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고 사놨다가 미리 안 움직일 때 사놔야 돼요. 안 움직일 때요. 그쵸? 아크도 이번에 잘 갔다 왔는데, 아크를 2,800원에 물리신 분이 계세요. 그쵸? 회원님 중에서 2,800원인가 700원에 계시는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거래가 터지거나 막 밀어붙여서 올라갈 때는 절대로 건들면 안 돼요. 그거 건든다는 것 자체가 심리적으로 투기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 투자 판단하고 별도로 가는 거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 이렇게 안 하기로 했는데 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건 좀 잘못된 거고, 아크도 상승은 잘 나왔어요. 꾸준히 우상향으로 해서 막 높이까지 올라간 건 아닌데, 급등으로 해서 순간적으로 많이 갔다 왔죠. 그렇죠? 막 40%씩 갔다 오고 이러니까, 이럴 때는 좀 정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조금 분리가 될 거예요. 많이가 분리가 될 거니까, 과연 이제 비트코인이 5,800만 원 넘어가면 뭘 기준으로 해서 공략을 하셔야 될지, 지금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승될 때 그 상승에 대한 포인트를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이 2차 상승이냐? 그런 건 아닙니다. 2차 상승은 아닌데, 비트코인 3,500만 원 찍고 나서 지금 절반 정도 올라왔고, 요 지금 현재 5천 후반에 와 있는데, 과연 6천만 원 다시 돌파해서 정고점 갈 거냐? 지금 그거를 놓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단타로 접근해도 좋고, 뭐 끌고 가는 것도 좋고, 모든 관점은 좋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점 매수는 하지 말자. 이번에 잘 갔던 거 사지 말자. 잘 갔던 거, 특히 거래량이 막 발생된 거, 예, 그런 거 사면은 아마 엄청나게 시장 다 좋을 때 나는 못 갈 거예요. 전에도 그런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자 코스모스다 그러면 뭐 이런 코인들은 이미 갔잖아요. 그쵸? 그럼 비트코인 상승장 나오면 다시 가겠네? 안 갑니다. 안 가요. 과거로 거슬러서 과거 때 한번 보세요. 얘 상승되고 나서 꺾일 때 같이 꺾였는지,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갔는지, 아니면 얘 떨어지고 나서 걔네가 올라갔는지. 그러니까 이미 올라간 코인들에 대해서는 코스모스뿐만이 아니고 상승세의 탄력을 잘 못 받습니다. 못 받아요. 빨간불은 켜줄지 모르겠지만 큰 탄력은 받지 않겠죠. 큰 탄력은.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주의해야 되고요. 전에 이제 초창기 때 많이 말씀드렸던 비트코인 캐시 ABC인데, 자, 얘도 깔끔하게 올라갔으면 그냥 조금은 더 가지 않았을까 하는데, 사실 30만원 넘어간 것만으로도 잘 갔다 온 거죠. 그쵸? 굉장히 잘 갔어요. 얘는 이날 9월 13일 날 밑에서 못 샀다 그래도 다음날 14일에만 샀어도 그날 한 3, 4% 뛰기, 아니면 다음날까지 해서 뭐 1, 2% 뛰기, 뭐 요렇게도 가능했겠죠. 그러면 이제 지금 빠졌다가 일시적인 반등 나타 눌리고 있는데, 이렇게 생기면 안 된다라는 거죠. 뭐랑 비슷해요? 높이에 대한 부분이 좀 다르긴 한데, 이더리움하고 모습이 비슷합니다. 많이 올라갔다 이번 상승세는 줄어들었죠. 그렇죠? 캐시도 마찬가지고요. 많이 올라갔다 이번 상승세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분적인 폭이 이렇게 나타나면 저항에 대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거래량, 거래 대금 움직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의는 각별히 하시고 좀 안전하게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뭐 상승세가 그렇게 크지는 않네요. 전반적으로 하락되는 코인들은 좀 많이 있습니다.
빠지는 코인들이 더 많이 있네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한 주만 참으시면 됩니다. 이번 주 잘 견디셨고 다음 주만 참으시면 뭔가 이제 좀 또렷한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자, 이번 주는 이제 끝나고 다음 주에 또렷한 결과가 만약에 안 나오면 9월 말에서 10월 초까지는 경계를 해야 됩니다. 왜? 너무 조용하니까. 예,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이슈가 발생되는 시점으로 예상을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온다. 그럼 9월 말에서 10월 초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뒷북이 한번 나올 수도 있겠죠. 코인 시장이 늘 뒷북 쳤듯이 잘 투자하고 가지고 있다가 투자 지정 막 때려버리고 막 20개씩 때려버리고 이러니까 뭐 어떻게 할지 모르고 뭐 어리둥절했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런 포인트로만 좀 계산을 하자. 비트코인 올라갈 때 뭘 사야 될지 결론적으로는 공략 준비를 하고, 이더리움이 하락하는데도 올라가는 코인이 있다면 걔는 뭘까? 그걸 또 어떻게 공략할까? 그 포인트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말인데요. 주말 잘 보내시고 이제 또 다음 주 빠르신 분들은 오늘부터 휴가가 시작됐을 거예요. 휴가 시작됐을 거고, 늦으신 분들은 뭐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부터 되실 텐데, 아무튼 뭐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또 즐거운 주말 되시고, 주말 때 그러니까 저 추석 때까지, 명절 때까지는 좀 많이 보지 마세요. 코인을. 머리 아픕니다. 그래서 비중 줄여놓고 현금 많이 만들으신 분들은 마음이 편하겠죠. 예, 그렇게 명절을 보내야 됩니다. 아셨죠? 늘 싸게 사서 뭐 높게 가져가는 것도 좋지만 나는 수익을 내는 게 목적이니까 어디서 사서 어디서 갖다 파는 게 목적이 아니고 돈 버는 게 목적이죠. 그 수익률에. 그래서 그런 거에 좀 초점을 더 맞춰서 지금은 준비할 때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안전하게 투자하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